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왔어요. 일단, 미안합니다. 오늘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숙제를 미리미리 안 한 관계로 방송 시작을 평소와 다르게 좀 게임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방송을 켜게 됐는데, 심지어 그것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해놓고 하는 바람에 하나를 놓쳐가지고 방송을 또 저챗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 개 더 하고 왔다는 점, 깊은 사죄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나름 이번에 지난 토요일에 복귀한다고 굉장히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느라 이번 주 내내 로아를 그렇게 잘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좀 바빴고, 방송 복귀하고 뭐 그런 거와 함께 현생 일도 좀 바빴고, 뭐 그러다 보니 좀 이래저래 숙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내일 요일인 걸 어떻게? 내일 심지어 볼다이크 업데이트랑 뭐랑 많이 있는 날인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조금 양해를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조금 로아를 이렇게 좀 앞에 해버렸으니까 오늘은 좀 수다 떨고 저챗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챗을 좀 하고, 엔더릴리스를 앞에 내가 조금 게임으로 거의 1시간 반을 날렸으니까 오늘은 엔더릴리스는 건너뛰고 엔더릴리스는 일요일로 미뤄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1월화도 계속해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엔더릴리스는 잠시 미뤄두고 오늘은 또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제가 정기 휴방 날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제가 방송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저챗을 좀 그러면은 마무리까지 저챗으로 방송을 하는 걸 할게요. 저챗 방송을 하고, 그리고 뭐 이따 또 방송 때 또 다시 공지하겠지만, 아까 그리고 로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금요일에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이게 다른 날로 좀 옮길 수 없는 그런 약속이어서 금요일에 제가 약속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귀 날에 얘기했었던 거대로 정기 휴방 외에 이렇게 좀 휴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낮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낮방송을 할게요. 낮방송으로 볼다이크 업데이트 날이 수요일인 고로 제가 이틀 동안 정기 휴방이니까 금요일에 볼다이크 스토리 미는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방송 하면서 볼다이크 스토리를 좀 밀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챗도 이제 좀 오래 하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김없이 원래 우리 방송 패턴으로 좀 가야겠죠? 그쵸? 원래 방송 패턴으로 좀 가기 위해서 일단 오늘 특이하게 뭐가 올라온 게 있는지 좀 한번 봐야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하게 뭐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있었잖아. 세상에, 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내 투게더에 뭐가 올라왔다고? 이럴 수가. 죽은 투게더인 줄 알았는데 뭐가 올라왔잖아. 그럼 또 같이 봐야지. 자, 어딨냐? 짠, 짜라란 짠.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닌데 미안.
미안. 이걸 들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미안. 닝구님이 잠시 보였어요. 센세 어서 오시고요. 하필 또 그걸 센세가 봤어? 하필 또 그걸 센세가 보셨어? 아이, 그래, 최애신데. 우리 최애님들 방송하시는 거는, 최애님들 방송하시는 거는 제가 와드라도 박아놔야죠. 그럼요. 저도 방송하는 시간이지만, 최애님들 방송하는 거 봐놔야죠. 자, 한번 볼게요. 펭귄 맛 아이스님이 올려주셨네요. 영화 볼 때 있었던 일, 뭔지 봅시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2월 17일이었죠. 저는 제가 지금도 좋아하고 그때 당시 때에도 좋아 사랑하는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인 주술회전 제로를 개봉하자마자 보러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니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예약 시간보다 여러분 잘 안 보이겠군요. 키워줄게요. 미안해요. 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극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었기에 팝콘과 콜라를 미리 사두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린 지 한 10분 정도 안 됐을 때였나요? 그때 귀멸의 칼날의 렌고쿠 코스프레를 한 남성분을 보았습니다. 렌고쿠 코스프레 뭐야? 저는 보고 굉장히 당황했었죠. 아니, 내가 귀멸의 칼날을 보러 왔던가?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친구가 영화관 건물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팝콘과 콜라를 들고 부랴부랴 친구에게 갔었고 친구와 만나고 이야기를 하니 영화관 입장 시간이라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보고 물음표 100만 개 될 만하다 이거는. 저희 자리를 찾고 스크린에서 광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 저희가 입고 있던 겉옷, 팝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화 시작은 안 했지만 작게 근황 토크도 하면서 휴대폰 알람도 끄고 완벽히 영화 볼 준비를 끝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그 렌고쿠 코스프레를 한 남성분이 딱 저희 뒤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별거냐. 뒤에 앉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 당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일단 솔직히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기도 정말 그렇지만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번에 그냥 냄새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냥 씻어도 냄새 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영화 집중하면 잊히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뿐이었죠. 하하, 바보 같은 펭귄. 그게 영화관 레전드 민폐 인간이 될 줄도 모르고. 일단 영화를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정말 오래 기다렸기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광고를 보면서 음료를 쪼로록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그 렌고쿠 코스프레 한 남성, 줄여서 렌코남이라고 할게요. 아무튼 렌코님이 아니 영화 언제 시작한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영화관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그 남성분을 바라봤죠. 그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소리를 지르고 팝콘을 먹고 있더군요. 영화 시작 전이니까 그냥 다시 스크린을 보았고 영화과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초반 스토리가 도입될 때 갑자기 쾅! 갑작스레 제 뒤를 과격하는 통증에 뒤를 바라보니 발로 제 의자를 뒤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안마기계를 자초하는 분들이 있죠. 그냥 에휴 어쩌겠어 라는 생각을 뒤로 하고 다시 영화를 보는데 영화 초반에 주인공을 괴롭히는 일진 학생들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는 그 렌코남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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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괴상망측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뭐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야 라고 순화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집중할 때쯤 뒤에 남성분이
아니 원작에서 이거 아닌데 이 장면 아닌데. 이때부턴 정신이 아늑해졌어요. 그때 친구가 저를 툭툭 치며 말을 걸더군요. 야 그냥 여기 나가거나 자리 옮길까? 아, 말투 왜 잘 따라하냐고? 아 나도 십덕이니까. 십덕 중에서 극혐 십덕의 말투도 알고 있지. 그 말에 무조건 동의를 하고 자리를 옮기고 싶었지만 그때 영화관에 사람이 없는 편도 아니고 좌석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었기에 마땅히 옮길 곳도 없고 하여 그냥 이 생각을 친구에게 그대로 전한 뒤에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보고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생기면 또 보자 라고 말을 남기고 그냥 집중은 집어치우고 영화가 나오는 스크린만 멍하니 보았습니다. 이제야 좀 볼만해질 때 여자 가슴 큰 게 좋으냐 작은 게 좋으냐 라는 색드립이 이 영화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렌쿠남이 또 맞지? 가슴은 큰 게 짱이지 이러더라고요. 미친 건가 싶을 때 여성 관객은 하나 둘씩 자리를 피하고 영화관을 나가더라고요. 저도 나갈까 싶었는데 그냥 뭐 조금만 더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랭코남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끄기는커녕 큰 소리로 전화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영화관을 뛰쳐나와 영화관 관계자인 것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는데 그때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이 아득해서인지 흥분해서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B1관에서 어떤 남성분이 시끄럽게 떠들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잠시 들어가서 남성분을 제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야 했지만 그때 저는 아니 저기서 누가 떠드는데요? 네? 아니 저거 B1관에서 누가 시끄럽게 전화하고 떠들어요? 이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직원분은 제 말을 바로 파악하고 영화관에 들어가 랭코남을 데리고 나갔고 저는 남은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상 영화가 20분 남짓 남았던 상황이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 영화 인생 레전드 민폐남이었고 후기 아닌 후기로 친구가 영화 어땠냐라는 질문에 몰라? 가슴? 통화? 이러니까 친구가 정신 나갈 것 같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끝. 아, 개웃기다. 나는 사실 시작에서 이 사진이 보였을 때부터 이미 빵 터졌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난 여기서부터 터졌어. 아, 개웃기네, 진짜. 아,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영화관에서 관람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 이해해요. 솔직히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십덕 문화라고 해야겠죠. 뭐 십덕 문화에 솔직히 좀 많이 이제 오픈되고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주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세상 이상한 사람 많이 봤는데 저분은 진짜 그럴 만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류 문화는 아니에요. 확실히 서브컬처 중에서도 뭐랄까 서브컬처에서는 그래도 이제 애니라는 게 좀 이제 꽤 익숙해져 있는 문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본은 그런 약간 오타쿠 문화 자체가 대중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소규모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규모잖아요. 방송화면에 이거 띄워놓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본 문화 산업 특성상 대규모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타쿠는 정말 당당한 오타쿠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영화관에서 관람할 때 코스프레 하고 올 수 있어요. 하고 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뭐 익숙하지 않고 누군가는 좀 불편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걸 불편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하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패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코스프레도 어쨌든 하나의 문화이자 의상이자 그런 게 있잖아요. 음, 그런 게 있잖아. 코스어 분들도 룰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패션의 기본이잖아. TPO, 타임, 플레이스, 오 뭐였냐? 오가 뭐였지? 나 왜 TPO의 오가 또 기억이 안 나. 아무튼 TPO라는 게 있잖아요. TPO. 어?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코스프레 하고 오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주술회전 극장판을 보는데 왜 랭고쿠 코스프레를 하고 오냐고. 어울리지 않잖아. 주술회전에 나오는 캐릭터를 코스프레를 하고 왔다고 하면 진짜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오타쿠 분이시구나. 대단하다. 열정이 진짜 대단하다. 이거 관람하러 보러 오겠다고 코스프레까지 하고 왔어? 오히려 나는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코스프레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야. 대단하다 해야지. 근데 랭고쿠를 하고 왔단 말이지. TPO에 어울리지 않나고 화가 나는 거야. 진성 코스어 분들이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는 거기서 뒤에서 냄새? 그래, 냄새도 내가 어제 우리 냄새 얘기했잖아. 이해할 수 있다고. 좀 냄새 나고 좀 짜증 나긴 하겠지.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영화 언제 시작하는데 이거부터가 굉장히 나는 이제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나였다면 영화 언제 시작하는데 하면은 표를 보세요 라고 말을 했겠지. 나였다면, 내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당신이 끄는 표에 상영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표를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나가. 그리고 발로 왜 남의 앞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왜 발을 그 의자를 차냐고. 물론 본인은 그냥 툭툭 건드렸다고 생각하겠지. 그건 난 건드리는 거라고. 그 여기 영화 초반에 주인공을 괴롭히는 일진 학생들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진 학생들이 다친 거잖아. 일진 학생들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었다고. 이게 영화 초반에 일진 학생들이 주인공을 괴롭혀서 주인공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었다면, 으악 하고서 같이 함께 아파했다면 그건 이해해줘야 해. PTSD거든. 그건 PTSD라고. 그 사람의 PTSD야. 일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주인공을 보며 으악 했으면 PTSD니까 이해해줄 수 있어. 반대잖아. 일진 학생들이 다치는 거잖아. 그리고 왜 거기서 자기가 아파하냐고. 만약에 통쾌했다면 또 반대로 이해해줬을 거예요. 일진 학생들이 크게 다치는 사건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거나 굉장히 통쾌했다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이해해줬을 거야. 이게 왜 반대 상황에서 그러냐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명대사지. 원작에선 이거 아닌데, 이 장면 아닌데, 원작충. 그렇지, 원작충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죠. 우리 저는 원작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원작 만화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애니는 서브컬처라고 치지만 이제 거의 뭐 상위 컬처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블 있잖아요.
내가 그 복귀날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했었죠. 내가 히어로 영화 쪽 되게 덕후라고. 내가 마블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얻기 이전부터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를 읽던 사람이에요.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도 영화하고 내용 엄청 달라요. 어. 그런데 막 마블 그쪽에서도 원작충들과 그 유니버스 영화 무비 시네마 유니버스라고 하죠.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쪽 그 팬들과 엄청 싸워요. 예. 근데 정말 쓸데없는 짓이잖아. 어? 미디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각색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런 걸 가지고 원작은 어땠는데 저 어땠는데 뭐 어떡할 거냐고. 원작 그게 만약에 원작하고 너무 심각하게 달라서 스토리를 정말 망가뜨릴 정도의 내용이다. 그러면은 화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이. 원작이 이렇지 않은데 원작이랑 왜 다르게 써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애지간한 그 원작과 달라지는 내용들은 원작자에게 다 동의를 받는 내용이고 원작자가 허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 그리고 영화에서 상황 설명과 이해를 도와주는 장면이 추가되고 달라진 거라서 오히려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거를 원작이랑 다르다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원작충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불편하네요. 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영화관에서 그거를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애니메이션의 원작까지 다 알고 있는 개씹덕이다라고 티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알아, 너가 씹덕인 건 이미 네가 그 코스프레를 하고 온 순간부터 이 영화관은 이 같은 상영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너가 존나 씹덕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저거를 원작충 모두에게 그냥 티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 씹덕이라고 그냥 알고 싶지 않아. 우린 너에게 관심이 없단 말이야. 저리 꺼져. 맞지? 가슴 크게 장이지. 맞지? 가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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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게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슴이 큰 게 좋든 작은 게 좋든 뭐가 됐든 본인의 성적 취향은 본인만 알면 돼요. 그리고 본인과 그 성적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방과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왜 만인에게 이제 본인의 그 성적 취향을 공개하냐고. 알고 싶지 않다고. 너가 개씹덕인 것도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네가 코스프레에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고 있는 너의 그 씹덕력이 알고 싶지 않은데 너의 성적 취향은 더더욱 알고 싶지 않다고. 아이씨, 봐도 웃기네 이건 진짜. 전화벨 울리고 통화하고 그건 당연히 이거는 씹덕인 걸 떠나서 그냥 기본 매너가 안 돼 있는 거고. 이거는 그 그래서 이래서 그 씹덕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서브컬처에 있는 씹덕들이 싸잡혀서 씹덕이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이런 애들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씹덕으로서 나도 씹덕이니까 솔직히 나도 씹덕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정말 씹덕으로서 이런 애들 때문에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 본인의 씹덕력은 본인 혼자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휴먼? 어? 알겠습니까, 휴먼?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 알겠습니까, 휴먼? 당신의 씹덕력은 당신만 알고 계세요. 제발 남들에게 당신의 씹덕력을 전파하지 마세요. 짤 선정 좋았다. 당신의 씹덕력은 당신만 알고 있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휴먼? 이거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고 싶다. 알겠습니까, 휴먼? 개웃기네 진짜. 진짜 너무 짜증난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정말 씹덕으로서 같은 씹덕 라인 안에 있다라는 게 참 부끄럽고, 이러니까 애니 덕후들, 씹덕들이 서브컬처라는 말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제발 씹덕이면 씹덕답게 우리 잃고 하면서 삽시다. 잃고 하면서 숨덕 합시다. 숨덕 제발 부탁합니다. 덕질 라이프는 조용히 같은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거로. 아니야, 그 같은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거로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그 친구는 그 상영관 안에 있는 모두가 자기와 같다고 생각했을 거야. 여기에는 다 씹덕들이니까 주술회전 극장판 보러 왔겠지, 씹덕 새끼들. 그러면서 그러고 왔을 거라고. 아니, 심리학과 교수님이신가? 내가 전필 교양 교차 교양으로 아동 심리학을 배우기는 했어요. 네, 교차 교양이었어요. 개론, 아동 심리학 개론을 듣기는 했지. 진짜 짜증나겠다. 나 같아도 진짜 화났을 것 같아, 이거는 보면서. 진짜. 근데 나였으면 어디냐, 여기서 이미 커트했어. 여기서 커트했어. 아까 말했던 대로. 티켓을 보세요라고 했을 거야. 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영화 언제 시작하는데 라는 말을 했으면, 나였으면 바로 뒤에 보고 본인 티켓 보면 시간 나와 있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했을 거야, 나 같으면. 내 성격상. 본인 티켓에 시간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 보시고요, 조용히 해주세요, 영화관이에요 라고 했을 거야. 뭐 이렇게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이렇게 이 상황들을 제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씹덕 비하 아니냐, 오타쿠 비하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씹덕입니다. 네. 저도 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씹덕인데,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저는 씹덕인 걸 겉으로 티내지 않습니다. 제가 씹덕인 걸 티를 내는 순간은 씹덕들과 함께 있을 때 뿐입니다. 동족 혐오, 그치, 동족 혐오지, 어떻게 보면. 씹덕으로서 씹덕을 바라보며 씹덕이 싫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동족보다 약간 뭐랄까, 융합된 존재잖아. 혹시 무슨 말인지 알까나? 이렇게 말하면 나는 씹덕이라면
십덕이라면 여기는 융합된 존재야.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십덕이고 여긴 십덕에 찐이 함께 섞여 있잖아. 십덕 플러스 찐이잖아. 젤라가 맙소사라고 여기는. 여긴 젤라가 맙소사야. 어? 십덕 플러스 찐이라고. 어? 그 두 개의 시너지가 한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 몸에서. 젤라가 맙소사. 어? 나는 그냥 십덕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음. 어쨌든 이쪽도 십덕이기 때문에 같은 십덕 안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십덕을 비하한다거나 그렇다고 지금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찐을 비하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십덕 플러스 찐이 시너지 효과가 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젤라가 맙소사, 그건 사실이라고요. 어? 그건 끔찍한 혼종이에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십덕이라서 찐이라서 혐오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성이 파탄 나 있잖아요. 이 글 내용을 읽어보면. 어? 이 사람의 인성이 지금 파탄 나 있다고요. 제발 지킬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고 삽시다, 여러분. 네. 어차피 총 주술회전 11번 봤죠. 저 사람 때문이든 아니든 여러 번 봤을 사람. 오히려 그러면 저 사람 덕분에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한 거 아닐까? 조금 빡치긴 하지만 두고두고 이렇게 회자시킬 수 있는 재미난 경험을 한 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치. 화나지만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었다. 좋다, 좋다. 한동안은 특히 이제 그 같이 갔던 그 친구하고는 이제 몇 년 동안을 회자할 수 있는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회자가 되는 그런 썰이 생겼다. 그런 썰이 생긴 거다. 뭐 좋습니다. 사람마다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을 마주하게 되고 재미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재미난 경험 하나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덕분에 간만에 트게더에 글이 올라와서 트게더 글을 읽었는데 재밌네요. 다른 뭐 트게더 글이 올라온 거는 없겠죠? 네. 뭐 새로 추가된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게더 글 올려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체 시작할 때 트게더 글을 읽는 거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니까 네. 다들 공유하고 싶고 방송에서 저랑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트게더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방송 시작할 때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아주 덕분에.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저체 시작 때 같이 하나 또 해야죠. 또 트게더를 올려줬던 우리 펭귄님이 팬아트를 어제에 이어서 또 하나 또 올려줬기 때문에 또 하나 같이 또 방송 화면에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 규칙이에요. 팬아트는 언제든지 올려주면 방송 시작 때 같이 봅니다. 하루 동안 같이 방송하면서 볼 수 있어요. 저장했는데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지? 분명히 저장했는데 여기다. 키키 나를 깨워라. 만화? 만화는 아무래도 분량이 있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 투게더 보듯이 같이 보겠죠? 아니면 가능하면은 아예 투게더에 업로드를 해주면 더더욱 고맙고요. 잠깐만. 딱히 내용은 없지만 뭐가 됐든 뭐
잠깐만, 요거 한번 좀 같이 봅시다. 방금 투게더에서 읽고 나왔는데 공지사항 오늘 올라온 게 있네요. 업데이트. 요거 좀 같이 볼게요. 좀 괜찮은 정보인데 이러면 트윗 VUDN 클립 베타 출시 2023년 2월 14일 오늘 업데이트네요. VUD하고 클립이 이제 트위치에서 없어진 상태잖아요. 우리가 베타를 출시했다. 이제 다시 트위치 다시 보기 저장과 클립을 만들 수 있어요. 오. 지난 12월 한국 트위치의 생방송 다시 보기와 클립 서비스가 종료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트윗이 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을 위해 다시 보기를 남겨두던 크리에이터분들, 즐겨 시청하는 크리에이터 방송의 특별한 순간을 클립으로 기록하던 시청자분들을 위한 서비스 트윗 VUDN 클립이 출시되었어요. 잘 안 보였겠다. 미안. 또 나 혼자 읽고 있었네.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눅눅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 트윗 VUDN 클립에서는 방송 원본 화질로 다시 보기를 시청할 수 있어요. 1080이 된다는 얘기네요. 다시 보기에서 클립을 만들고 영상 후원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호. 이러면은 영도를 트윗 거로 열어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트윗 영도도 열어야겠네? 홍이.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지금은 트윗 프로를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님들만 활성화할 수 있어요. 트윗 프로? 돈 내란 얘기구만. 트윗 VUDN 클립은 현재 베타 서비스로 차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트윗 프로를 구독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하세요. 방송 종료 이후 영상 처리 인코딩이 끝나야 클립 만들기와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인코딩 진행 상황, 예상 시간 포함은 트윗 VUDN 클립에서 우측 상단의 프로필을 누르면 보이는 VUDN 클립 관리에서 볼 수 있어요.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님들께서는 트윗 대시보드 설정에서 다시 보기 지연 공개, 방송 종료 후 24시간 이후 공개 설정이 가능해요. 이건 파트너 스트리머 분들 얘기니까. 다시 보기는 방송을 진행한 원본 화질로 저장됩니다. 1080p로 방송을 하면 같은 화질로 다시 보기가 저장됩니다. 저장 가능한 화질은 가능한 최대 화질은 1080p입니다. 7일 168시간 이상 방송할 경우 그 이후의 방송은 다시 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사실상 네, 뭐 이상 하실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잠깐만. 뭔 얘기야? 168시간 이상 방송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야? 12시간이 넘는 방송은 다시 보겠다. 나는 이 얘기가 이 얘기인 줄 알았어. 이렇게인 줄 알았어. 7일 168시간 이상의 방송은 다시 보기 다운로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했다. 7일 168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을 하면 그 168시간 이후 시간대 방송은 다시 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시 보기 자체가 지원되지 않는다란 말이고, 12시간이 넘는 방송의 다시 보기는 만들어지는데 다운로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조금 약간 이거 처음 읽으면 혼선이 저처럼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문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시겠지만 저처럼 문해력이 조금 딸리면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반 이 얘기인 거지. 만약에 내가 방송을 이렇게 한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 한 거지. 말도 안 되게 오래 해서 7일 동안 선이구나 이거는. 미안. 7일
만으로 7일을 풀로 방송을 때린 거야. 근데 그 7일을 넘어서서 방송을 계속 한 거야. 그러면은 다시 보기가 여기서 커트 된다는 얘기지. 요때 요 이후로는 다시 보기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 7일이니까 뭐 한 요쯤이라고 칠게요.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요때가 방송을 한 지 한 12시간 시점이 될 거 아니에요. 12시간 시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다시 보기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보기는 이때까지 남아 있는 거야. 다시 보기는 7일을 넘게 방송을 해도 7일까지는 남아 있는다는 얘기야. 이 뒤에 7일 시간이 넘어가는 이후의 방송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 다시 보기가. 근데 7일을 했든 아니면 최소 12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 그 다시 보기는 남기는 하겠지만 다운로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가능한 시간은, 그러니까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다시 보기를 온전하게 다 남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시 보기를 온전하게 남길 수 있는 시간은 7일인데 그 다시 보기를 온전하게 남기면서도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요렇게가 지금 얘기가 저렇게 그 얘기가 5, 6번을 연달아서 읽으면 저는 조금 헷갈렸어요. 처음에 했어요. 5번을 다 읽었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었는데 6번을 읽으려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이 얘기다. 혹시 저처럼 헷갈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해력이 이래서 좋아야 하나 봅니다. 자, 뭐 요거는 됐고, 그럼 결국에 지금 이 VODN 클립 서비스 베타지만 요거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 트윗 프로를 구독을 해야 된다는 거고, 트윗 프로 구독을 하던 와중에도 어쨌든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베타 서비스라는 게 아니고 그거예요. 트위치에서 트윗이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고 어쨌든 그 방송 소스는 트위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트위치로 발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본인들에게 발송된 그 신호를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트위치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트윗은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타 서비스라는 게 이 서비스 이거 자체가 불완전해서 베타 서비스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트위치가 이거 하지 말아라, 너네 왜 우리 방송 소스를 너네가 갖다 쓰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투입은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래서 베타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언제 해당 서비스를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트위치가 중단시키는 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고민해라 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눌러보자.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러니까 트윗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는 저도 언뜻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요게 어쨌든 이렇게 나오기는 했네요. 진짜로. 왜냐면 트윗이 이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원으로 사실 이득을 많이 봤던 곳이다 보니. 근데 사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트위치에서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얘네란다. 트윗이 계속 이 서비스를 해주면 스트리머 입장에서도 좋고 클립 따는 거를 좋아하던 클리퍼 분들 입장에서도 좋고 영도로 그렇게 우리가 재미를 느꼈던 컨텐츠들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투입 영도를 안 받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좀 정신이 없어서 일부러 좀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기는 한데, 이건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사안이기는 하네요. 왜냐면 일단 원본 화질로 다시 보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건 굉장한 이득이긴 해요. 저의 입장으로서는. 네. 그리고 요거는 클립을 만들어서 아마 투네로 그거 영상 소스를 쓸 수 있게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한번 봐야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영상 후원에 사용할 수 있는 클립이라는 게 이 클립의 URL을 따가지고 URL을 가져가서 쏘는 거면은, 단순 그렇게 하는 거면 여기서 딴 클립으로 투네에서 영도를 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트윗 서비스 내에 뭐 요런 거 아까 요거 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뭐 내가 만든 클립, 내 채널의 클립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뭐 이렇게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뭐 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든 클립에서 뭐 이렇게 뭐 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도를 쏘는 거면은 투네로는 못 하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트윗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 애매한 게, 원래 클립으로 영도 보내는 거는 내가 따지 않은 클립이어도 재밌는 거는 이 채널의 클립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URL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URL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URL을 투네로 쏘는 거를 막을 수 있나? 트윗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트윗 프로에 대해서 조금 트윗 프로에 잠시만요. 우리 트윗 프로에 대해서 조금만 봅시다. 트윗 프로 여기 트윗 프로가 있구나. 트윗 프로 신청 시 다음 달 1일까지의 사용 캐시가 정상 캐시에서 차감되며 지불된 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특성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트위치의 API를 이용하여 가져오는 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 팔로우, 구독 비트 등은 실제 트위치에 저장된 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계가 실제화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 TTS 서비스는 스트리머의 방송 설정이나 환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건 됐고, 무료 체험 어쩌고저쩌고. 정기 결제를 활성화합니다.
이거밖에 없어.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볼 수 있네. 전문가처럼 스트리밍 하세요. Stream like a pro. 통계 정보 제공. 이미지 후원 기능 제공. 추가 TTS 목소리 제공. 시그니처 사운드 개수 확장. 어셋 업로드 용량 확장. 전용 디스코드 채널 입장. 솔직히 여기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베네핏이라 그래야 되나? 베네핏 2점? 투네에서는 여기까지. 이 모든 기능이 하루 1,000원. 아, 정산 금액에서 비용이 차감된다고요? 수수료와는 별도로 하루 1,000원 서비스. 수수료를 뭐 차감해주지 않는구나. 정산받을 금액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아, 그러니까 하루 1,000원, 하루 1,000원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한 달에 최소한 3만원에서 31,000원에 3만원에서 31,000원에 도내를 한 달에 받아야지 이 트윗 프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나 같은 도내가 없어도 너무 없는 나 같은 학고에게는 사용할 권리조차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부익부 빈익빈이요? 한 달에 3만원이 뭐요? 1,000원도 못 받고 있는데. 도중에 중단하는 건 안 되고 한 달 거 이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 자동 결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산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자동 결제를 신청한 스트리머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의 금액이 선차감된 후 서비스 이용 일자가 연장됩니다. 사용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어쩌고저쩌고 삭제됩니다. 수개월 결제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 달에 3만원에서 31,000원, 한 달에서 3만원에서 한 달에 3만에서 31,000원이란 얘기잖아. 이게 한 달에 3만에서 31,000원의 구독료를 지불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잠깐만, 다시 한번 이거 좀 볼게요. 매월 1일 정산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자동 결제를 신청한 스트리머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의 금액이 선차감된 후 정산받을 금액이 모자라거나 정산받을 내역이 없다면 자동 결제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산된 금액이라는 게 투입이 수수료를 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돈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10,000원을 충전하고 싶으면은 보통 11,000원을 충전을 해야지 10,000원이 생기잖아요. 10%인가를 여기서 떼가잖아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내가 알기로 그랬는데, 나도 도내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요즘 안 한지 좀 돼가지고 도내를. 아무튼 내가 10,000원을 충전하려면은 11,000원을 충전을 해야 내가 10,000원의 도내를 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서 1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에 10,000원을 쐈어. 스트리머한테 10,000원을 후원을 했어. 그러면은 스트리머는 또 그 10,000원에서 일정 수수료를 투입한테 또 투입이 정산을 해서
그 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 수수료가 내가 알기로 후원받은 금액의 1%. 1%였나? 아니었어요? 1%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1%? 그럼 10,000원이면 100원대 간다는 건가? 1%면 그렇죠? 1%면 10,000원이면 100원대 간다는 얘긴데. 아무튼 그 저 수수료를 떼고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1%라네요? 여기서? 1%였나? 정산관리를 여기서 보여줄 수도 없고. 잠깐만 내가 확인 좀 해볼게. 나만 잠깐 볼게. 정산 화면을. 뚠뚜두둔뚠뚜뚜뚜뚜뚜뚜 원천 3.3%. 어... 뭐 아무튼 수수료를 떼요. 네, 정확하게 지금 나도 기억이 안 나고 찾기가 좀 애매한데 그 수수료하고 별도인 거고, 수수료하고 별도로 하루 1,000원. 근데 되게 웃긴 거가, 잠깐만, 정산을 받으려면, 투입 같은 경우에 정산을 받으려면 내가 5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지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조금 빡치는 거기는 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이제 내가 복귀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나한테 한 45,000원 정도의 후원을 해준 거야. 뭐 1,000원씩 1,000원씩 받다 보니까 1,000원 후원 1,000원 후원 1,000원 펀치로 막 이렇게 후원을 해주다 보니까 45번을 받아서 45,000원의 후원을 받잖아요. 정산을 못 받아요. 내가 그냥 투입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고 투입에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다가 그게 5만원을 넘어가는 순간에, 5만원 이상이 되는 순간에 정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쌓여 있던 게. 그러니까 이 말은 정산받을 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정산받을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말은, 내가 한 달에 3만원이 아니고 5만원의 금액을 후원을 받으면 정산이 가능한데, 정산이 가능한 그 5만원 중에 3만원은 투입에 내고 2만원만 정산을 해준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가, 이거를 투입 프로를 하면. 이게 내가 가장 최소 단위를 얘기를 하니까 조금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야. 근데 월에 한 10만원에서 최소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이상으로 본인이 이제 투입으로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도네이션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투입 프로를 사용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다른 거 없이 그냥 딱 요 투입 프로 요 기능들만 있는 거로
3만 원을 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보는 장사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은 우리가 트윈만 아니고 투네이션이라는 또 다른 이제 업체가 있고, 투네이션이 솔직히 말하면 트윗보다, 내가 보기에 트윗보다 훨씬 지금 서비스 체제가 잘 돼 있어요. 훨씬 더 조금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아. 둘 다 무료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돈을 하는, 그러니까 시청자에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후원을 받는 스트리머 입장에서도. 근데 정산을 받으려면 트입에 5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 정산이 되는데, 투네이션과 트입을 같이 쓰면서 그렇게 받기에는 소규모 방송, 특히 이런 학고 라인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트윗 프로를 그러니까 이 VOD 서비스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트윗 프로를 내가 해야 된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 방송에서는 투네이션 돈에는 받지 않겠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투네이션으로 돈을 안 받을게요라고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지금은 투네이션이 훨씬 편하다고 느껴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트입이 근데 예전부터 이래서 욕을 좀 많이 먹기는 했어. 알다시피 이 인터넷 방송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그 너무 좀 뒷얘기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트윗이 그 논란의 항상 중심에 있었었어, 당시에. 그래서 트윗 이미지가 솔직히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서 투네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실제로 지금은 투네이션이 훨씬 서비스가 좋다고 나는 봐요. 단순히 이것만 봐도 그래. 어딨어, 이것만 봐도 스트리밍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후원, 구독 등의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게임을 할 때 시청자의 반응이 좋은지 분석하고 더 나은 방송을 만드는데 활용하세요. 이거 뭐 얼마나 자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막 이거를 베네핏이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투네이션도 아니야. 그냥 트위치 자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스트리머가, 그리고 본인이 본인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금만 확인하면서 스트리밍 하면 할 수 있어요. 혹은 나중에 트위치 내에서 확인을 한다거나. 이건 솔직히 나는 베네핏이라는 게 얼마나 자세하게 해주길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딱히 자세한 느낌은 안 들고, 뭐 얼마나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주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베네핏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 좀 웃기다고 생각해. 심지어 한 달에 3만 원을 떼가면서 하는 베네핏이라고 이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미지 후원 기능. 스트리머가 설정한 이미지를 시청자가 선택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이미지를 시청자가 선택하는 거야. 즉 시청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후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뭐야 이게? 추가 TTS 목소리 제공. 20개의 TTS 보이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아까 밑에서 본 거. 기본 10종에 기본 20종을 더 제공한다. 30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투네 몇 개야? 어? 잠깐만요.
아, 어디서 확인했지? 몇 개인지 세볼까 우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 뭐 곱하기 안 해도 되지 이 정도면은. 54개. 끼케야 30개. 더해서 30개. 54개. 시그니처 사운드 개수 확장. 시그니처 사운드는 물론 시그니처 사운드는 트입이 도입해서 굉장히 잘 사용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 지웠지만.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여기도 있어. 여기는 몇 개 제한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있어 여기도. 아, 네네 안 보이겠구나 잘. 여기도 있어.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음성으로 특정 단어에 대해 TTS 기능 대신 재생되는 기능입니다. 여기도 있다고. 몇 개를 제공해 주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투네는 내가 안 써봐서 있다고요. 50개 추가해 주면 총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 60개네? 글쎄, 너네 30개 막 돈 내고 30개 쓰는데 저기 44개인가 54개인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셋 업로드 용량 확장. 그러니까 이게 어셋 업로드 용량이라는 게 결국에 이런 이미지, 시그니처 사운드 뭐 이런 것들 업로드 용량이 10MB에서 500MB가 된다는 건데, 아니 많이 말 안 할게요. 500MB 가지고 전용 디스코드 채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스트리머들 디코 서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좀 불쾌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분도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조심스러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서버가 친목의 목적 외에는 큰 장점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반박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반박시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서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스트리머 서버를 친목의 의도로 들어가서 친목과 즐겁게 스트리머 친구를 사귀고 같이 합방도 하자고 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떠한 방송의 발전과 서로 막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트윗 프로를 사용하는 스트리머들이 모여있는 디스코드 채널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이 채널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방송했을 때 수다만 떨어지 방송 관련 이야기 한 기억이 없는. 물론 100%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진짜 거기서 서로 많은 공유를 하고 정보 교환 및 뭐 이렇게 컨텐츠 공유, 컨텐츠 개발을 함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던 서버에서
그렇게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서버는 제가 본 곳에서는 없었고요. 네. 제가 경험해봤던 곳에서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전 침묵 의도로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서버들도 대부분 침묵이었어요. 네. 물론 뭐 제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서버를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침묵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괜히 뭐말 나올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 프로를 이용함으로써 오는 베네핏이 정말 단 한 개도 나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6가지 중에.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베네핏이 이거가 되는 건데, 이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저 6개는 베네핏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게 베네핏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도 있긴 하겠지만 3만 원 내고 다시 보기랑 클립 만들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청자와 스트리머들이 알고 있고 이미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편하게. 스트리머 입장에서 좋은 점, 다시 보기를 내가 따로 녹화하고 업로드하지 않아도 남아요. 내가 할 일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좋죠. 편해요. 엄청 편해요. 이거는 구미가 당길만 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트리머 입장에서 오이씨, 다시 보기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좋은데? 싶어요. 클립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이거 얘네가 설명해 준 거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이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인기 VOD가 있네요. 제 다른 방송 VOD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칩시다. 클립인가요, 이게? 이건 VOD네요. 클립이 아니고 인기 VOD니까 핫클립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트윗프로를 벌써 구매하신 분들이신 거겠죠?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의 VOD, 방송하셨던 VOD가 남는 거. 클립은 이걸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면 그때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무튼 킹무튼 투입은 아직까지 투네이션에 버금가는 베네핏이 없다. 투입 프로라는 게 없었다. 근데 생겼다. 하지만 투네이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뭐 알겠죠? 오케이.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거는 지켜봐야 하는 것 같아요.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죠. 팝콘 먹으면서 지켜보기. 다시 보기가 진짜 남는다라는 거 하나, 클립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시 보기가 남는다라는 건 굉장히 큰 베네핏인데 투네이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1번으로 들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와 클립 때문에 내가 월 3만 원을 구독료로 내야 한다. 심지어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산받을 금액에서 차감이 된다. 근데 정산을 받으려면 5만 원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참 뭐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으신 분은 그러니까 뭐 인기하고 뭐 별개로 도네이션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면은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VOD 다시 보기 서비스 때문에 고려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3만 원의 값어치이냐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흘러갈런지 제가 뭐 예상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일단 좀 지켜보고 실제로 트윗 프로를 기존에도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까도 뭐 벌써 VOD가 뜨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고 네. 실제 도네이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클립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네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굳이 내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나는 도네이션을 월 5만 원 이상 받지 못하니까. 진짜 방송 한창 할 때, 나도 그래도 방송 한창 하고 방송이 꽤 잘 되던 그때 당시 내가 월 대충 한 20만 원? 평균 한 20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도네이션을. 네. 아닌가? 15만 원 정도였나? 네, 아무튼 그 정도 받았었는데 그 금액에서 3만 원 차감하는 거면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3만 원은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나는 투입이 하는 거라서 조금 믿음이 잘 안 가고 약간 좀 불신스러운 면도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판단 되겠죠. 판가름 되겠죠. 진짜 툭 까놓고 말해서 정말로 다시 보기가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시 송출하면 돼. 유튜브로 하면 돼. 클립이 문제지. 클립이 문제지. 솔직히 말하면 클립. 근데 클립도 솔직히 유튜브 좀 활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쉽진 않으니까. 그치. 이미 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유튜브를 약간 그 녹화용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니까. 솔직히 유튜브 동시 송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게임 방송 당시에 방송 화질에 고화질로 게임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최장점이고 두 번째 최장점이 다시 보기를 남길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남기는 거를 그대로 남겨놓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러워서 대부분 다운로드 받고 다시 보기 채널에 재업로드를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리고 그러네. 아까 그 트윗 VOD 저 베타 얘기하면서 내가 트위치에서 제한을 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트위치만 걸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대로 만약에 다시 보기 그대로 남는다라고 하면은 저작권 문제도 있네. 트윗에서도 트윗이 뭐라고 저작권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트위치가 다시 보기를 없앤 이유는 그것 때문이잖아. 저작권 문제 때문이잖아. 우리나라 저작권법하고 그 협의가 안 돼가지고 한 거잖아. 트윗이라고 그 저작권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심지어 트윗은 국내 회사인데 국내 저작권법을 트윗이 어떻게 무시하겠어. 트위치가 아니라 저작권법 때문에 먼저 정지당할 수도 있겠는데? 어우, 답이 나왔쥬? 발을 빼야겠쥬? 니은니은이쥬? 아주 그냥. 아니, 넌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그래도 이 트위치판에서는 나름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특히 예전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한정돼 있었던 건데 지금은 조금 늘었죠. 자격증 따면서 법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물론 뭐 변호사님들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아주 미비한 지식이지만 생각보다 그 미비한 지식이 남들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알고 있는 거다 보니까, 특히 저작권법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이어서 예전에도 내가 저작권법에 관해서 방송에 상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나는 걸을란다. 나는 걸을래 저거는. 일단 뭐 트위치뿐만 아니라 트위치 이전에 저작권법으로 저 서비스가 언제 어떻게 사장될지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판에다가 그러네. 헌법 자격증 딴다고 공부하고 지금은 약간 보세요. 헌법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구나. 나는 민법, 나는 민법 위주로 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제 법들 좀 공부했고, 그래서 민법하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좀 이제, 물론 세법은 좀 부동산 특화 세법이긴 하지만 아무튼 민법 같은 경우에 뭐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했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법을 더 공부했는데 솔직히 실생활에서 알아봤자 전혀 쓰잘데기 없는 법들이어가지고 공시법은 좀 그런 거 있겠다. 법적 그 권리 체계나 권리 순서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어쩔 땐 도움이 되겠다. 공시법도. 뭐 아무튼 그러니까 사회문화, 법과 정치 가르치는 거라서 그쪽으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다 잊어버리고. 아, 그 문과 사회 쪽 그 과목들이었구나. 사회문화, 법과 정치. 사회문화 나도 공부했었지. 난 법과 정치는 안 했어.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거든. 그때는 법과 정치라는 것에. 지금도 법은 좀 관심이 있는데 정치에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교사하려다가 지금은 과외 쪽으로 틀었어요. 나 아는 사람 중에는 그
학원 선생님 쪽으로 간 형이 있는데, 원래 그거 있잖아요. 교육과 졸업하면은 이제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이자 그 사립 학교에 이제 출강하게 될 수 있는 그 무슨 몇 급 뭐 그 교원 자격증인가 뭐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고 이제 교사가 되려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형이었는데, 임용고시를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떨어졌어 그 형이. 그래서 너무 좀 힘들어 하는 거야. 근데 애들 가르치는 거를 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러다가 학원, 그러니까 나름 이제 유명세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 지역에서 나름 유명세가 좀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강남에 엄청 유명한,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1타 강사 수준으로, 네,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 안 한지 좀 돼가지고 이제 요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연락하던 때에는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그 유명 학원에 1타 강사 수학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되게 유명했었어. 그래서 진짜 학교 선생님보다 돈은 진짜 훨씬 잘 벌었죠. 대신에 좀 이제 많이 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학교 선생님에 비하면. 학생 가르치고 그런 꿈은 거창했지만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기타 등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냥 과외 쪽으로 하는 거라. 근데 사실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수한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협소하게 들어가면은 지식을 전수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학원 선생님 같은 느낌. 지식을 전수하는 거는 즐거운데, 누군가에게 인성과 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언가를 가르친다의 개념으로 가면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가 될 가능성도 꽤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수하는 것은 생각보다 뭐랄까, 좁은 범위예요. 쉽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거고 굉장한 일인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협소한 범위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식 전수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는 별거 아니고 크게 어렵지 않은 것들을 쉽게 풀어서 해석해주고, 어려워하던 문제를 혼자 스스로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과 기쁨을 느껴 교사를 선택했는데, 그치. 그게 지식 전수지. 어떻게 보면 아니라 그게 지식 전수지. 학교 선배들 말을 듣고 할 엄두가 안 나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딱 그런 거야. 교생 실습까지도 갔었구나. 학생한테 욕도 먹고, 좀 열받으면 하네 그거는. 교육학과. 아하. 나도 한때 그쪽에 좀 관심이랄까? 약간 부모님의 권유이기도 했어요. 음대 입학 준비를 할 때도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음악을 뭐 이제 원래부터 전공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뭐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으니
무리해서 예체능 쪽으로만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음악교육학과 쪽을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학교 오셔서 고3 때 이제 고3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담임 선생님조차도 성적이 일단 되니까 그 서울의 유명 그 뭐 교육학과 유명한 대학교에 음악교육학과가 있었어요. 예. 거기가 음악교육학과 중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누군 어딘지 알 사람도 있을 거야. 그 학교를 썼었어요. 근데 뭐 뭐랄까, 거기는 딱 그거였어. 일단 1차적으로 나보다 더 성적이 높은 애들이 붙었어요. 나도 당시에 음대 시험 보는 애들 중에서 나보다 시험 성적 높은 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능 성적이 있더라고. 미쳤네? 막 이러면서 나보다 성적이 높아? 말이 돼? 약간 이랬었어. 이게 좀 재수없는 소리인데 그냥 어차피 뭐 예전에도 말한 적 있고 알 사람들은 아니까. 내가 그 언어 1등급이야. 언어 1등급이고 음대는 대부분 언어밖에 안 봐요. 대부분의 학교가 딱 두 학교가 사탐 두 과목을 봐요. 서울대하고 내가 말한 그 교육대하고 음악교육대, 음악교육학과지. 교육대학의 음악교육과. 서울대하고 거기 두 군데밖에 사회탐구 두 개를 보는 거 더해지는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음대는 언어밖에 안 봤어요. 언어 외국어 두 개밖에. 요즘은 국어하고 영어죠. 수능에서도. 옛날에 언어라고 했으니까 언어 두 개밖에 안 봤어. 작곡과 중에 이제 서울대 작곡과는 수학도 봤었나 그랬던 거 같긴 한데 그것도 서울대 작곡과만이었고 그것도. 아무튼 그래서 내가 서울대랑 그 학교랑 내가 붙은 학교 총 세 군데를 봤거든. 서울대하고 거긴 떨어졌어요. 서울대는 노래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고 그 교육대는 진짜 나보다 성적이 높은 애들이 있어서 떨어졌어. 왜냐면 언외가 1등급 1등급이니까 평균 내면은 1등급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딴 학교에서는 나보다 성적이 높은 애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있을 수 없지. 똑같이 1등급 1등급 받은 애가 있을 수는 있어도 나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사탐 두 과목이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사탐이 두 과목 제일 높은 거를 두 과목이면은 내가 네 개 본 거 중에 제일 높은 거 두 개를 뽑잖아요. 근데 두 개가 둘 다 2등급이었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2등급 2등급이니까 사탐 평균이 2등급이잖아. 그러면 1, 1, 2 해가지고 4 나누기 3 하면은 1.2 몇이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 잠깐만, 맞나? 4 나누기 3 1.3 몇이구나. 1.3 몇이 되는 거잖아 그게. 근데 그 음악교육과 그 학교 시험 본 애들은 1111 1112 막 이런 애들이었던 거야. 오 쉣, 와우, 놀랍군요 말면서 진짜 핵 놀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말면서. 그래서 거기는 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쨌든 뭐 음악 교육학과를 가지 않았어도 음악대학 안에서 교직 연수라는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교육대학이 아닌 학교들에서도 본인 학과가 그렇게 이제 고등교육의 그 과목으로 있는 과들은 교직 연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음대도 그래서 교직 연수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성적이 높은 사람 중에서 선정되는 거였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였죠. 근데
내가 진짜 그것도 너무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성적이 그 정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그 정도 됐는데 대학교 1학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어디 떨어지겠어? 갑자기 대학교 됐으니까 성적이 막 이러겠어? 당연히. 성적이 좋았고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교직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나랑 동기, 우리 학번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차 순으로 주는 장학금 중에 그러니까 과탑 5명을 탑 5명을 성적 순으로 5명 딱 잘라가지고 성적 그 장학금을 줬는데, 내가 우리 학번 5등이었거든. 그래서 막 우리 학번 애들 왜 이렇게 성적이 높아? 나도 성적이 높은데 내가 1학년 때 평균 성적이 4.1 몇인가 막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4.4 막 이런 거야. 과탑인 친구는 막 얘네들 왜 이래? 그러고 선배들도 막 야 니네 학번 왜 이러냐? 막 이 정도로 막 과탑 먹기 힘든 학번은 너네가 처음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막 그랬거든요. 음대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근데 그랬는데 이제 나는 1학년을 마치고 내가 우리 학번 남자 중에서 제일 빨리 군대를 갔었어요.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뭐 2학년 끝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나는 1학년 끝나자마자 바로 갔거든, 군대를. 음. 그래서 복학을 했어. 아니, 힘들 때가 아니지. 복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2학년에 올라가는 나보다 2학번 밑에 후배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그 교직 이수 그 신청하는 그 석차를 나누는 그게 된 거예요. 2학번 밑에 친구들하고. 그 2학번 밑에 친구들하고 나하고 1학년 때 성적을 비교를 했는데 걔네 과탑인 애가 나랑 점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학번이 공부를 잘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 학번에 나보다 위에 있던 그 4명은 다 교직 이수를 했어요. 나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근데 나는 이제 돌아와서 교직 이수를 하려고 신청을 넣으려고 이제 교직 이수 뭐 이런 거를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성적은 내가 그렇게 높다라는 걸 아니까 뭐 성적 문제는 없을 거고 교직 이수 신청해서 면접만 잘 보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직 이수 이제 신청서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확인을 해보니까 1학년 2학기 때 교육학개론 수업을 들은 사람, 교육학개론을 들어야지 그 전체 평가 내리는 점수가 100점이면 그 중에 20점을 주는 거예요. 그 전체 100점 중에 성적이 몇 프로, 100% 중에 몇 프로, 그리고 면접이 몇 프로, 그리고 뭐가 몇 프로,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교육학개론을 이수를 했다? 20%인 거야. 그냥 그 교육학개론 수업을 이수를 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20%인 거야. 근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1학년 2학기 때 교육학개론을 듣는 건 그냥 교직 이수를 하면 들어야 될 과목이 늘어나면서 수업 들어야 될 양이 많아지니까 그 왜 학교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평균 4점 이상인 학생들한테 4.0 이상인 학생들한테는 뭐 다음 학기에 몇 학점을 추가로 들을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런 제도 있잖아요. 우리 학교도 똑같이 그게 있었거든. 그 전 학기 평점이 4.0 이상인 학생들은 3학점인가 4학점인가를 더 줬었어. 그러니까 대부분 교직 이수를 하는 친구들은 4.0은 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학년 2학기 때 어차피 몇 학점 더 받는 거를 그 교육학개론을 듣는 거야. 어차피 교직 이수할 거니까. 손팡이 안녕, 어서 오고, 들어와 자리 앉고. 그래서 선배들이 그냥 팁으로 알려줘서 야, 교직 이수할 거면
2, 3학년 때 가면은 그 교직이수 과목들도 들어야 돼, 전공 과목도 들어야 돼, 기본 교양 과목도 들어야 돼, 모두 해야 돼. 학점이 모자라. 재수 없으면은 막 망해.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어차피 교직이수 할 거 1학년 2학기 때 교육학개론을 들어놔. 그리고 만약에 2학년 들어가서 교직이수 안 하게 되면 뭐 많은 거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냥 조언이고 팁이었단 말이야 그게. 근데 내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게 교직이수 평가하는 점수 100% 중에 20%가 되어 있는 거야. 난 안 들었거든. 1학년 때는 교직이수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면접을 들어갔어. 결국에 뭐 어떻게 안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면접을 들어갔어요. 면접관이랑 이제 면접을 시작을 했죠. 근데 뭐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할 정도로 말을 하고 기본적으로 나는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인데 면접 같은 거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면접에서 막 유창하게 했어요 면접을. 면접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그 교육학개론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이었던 교수님 중 한 분이 그래요. 보니까 교육학개론을 이수를 안 했네요. 이게 20점이나 되는데 왜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가 몇 학번인데 그 제가 1학년이었던 때만 해도 그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저는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복학을 하고 2학년 1학기가 돼서 이 교직이수를 신청을 한 건데 없던 제도가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생겨서 저로서는 이게 알 수 없었던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교육관 그 면접관이었던 교수님도 맞아요. 그 제도가 몇 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맞아요. 본인 군대 간 다음에 생긴 제도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 20점을 못 받는 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1학년이었을 때도 이 제도가 동일하게 있었다면은 듣는 게 맞는데 제가 안 들은 게 제 잘못이지만 저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간 사이에 바뀐 거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바뀐 거로 제가 20점을 못 받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교수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게 조금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평가를 올바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면접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20점이 없어졌지. 그래서 나는 교직이수를 못했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지 내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교직이수를 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긴 한데 뭐 이미 지나간 얘기고 뭐 그냥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교직이수 안 돼서 기분 나빠가지고 교양 과목은 패스만 하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공 과목들만 열심히 하고 교양 과목들은 그냥 패스할 점수만 받지 뭐 이러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장학금을 받았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걸 내가 놔버려가지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평균 4.0도 안 나오고 장학금도 못 받고 그랬습니다. 전공만 열심히 했어요. 교직 이수는 개풀. 이건 신이 하지 말라는 거야 말하면서. 그래서 안 했어. 공부 안 했어. 아니 뭐 근데 딱히 슬프진 않아요. 그때 당시도 교직 이수가 꼭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부모님의 좀 강력하신 권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나도 들어봤을 때 어쨌든 간에 해서 나쁠 건 단 한 개도 없구나. 그냥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뭐 힘든 거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뿐이고 꼭 하고 싶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아쉽긴 하죠. 그런 불합리한 이유로 못 하게 됐으니까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던 거 뿐이지. 근데 진짜 불합리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보통은 그렇게 제도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바뀌기 전년도까지의 학생들에게는 미적용, 바뀐 해의 학생들부터 적용,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해놨던 거야. 그리고 그 규정을 안 해놓고 내가 면접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따졌는데 조차도 그걸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게 진짜 불합리하고 안 좋은 결과였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규정을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규정이나 법을 만들면 망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학교가 대충 한 거지.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당사자인 내가 지적을 했는데조차도 개선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나를 탈락시켰다는 데서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었죠. 근데 뭐 다 지나간 얘기고. 그리고 뭐 아까 이 얘기의 시작이긴 했지만 나도 누군가를 그러니까 인성 그리고 지식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의 선생님은 내 성격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성격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내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지식 전수에는 자신은 있어요. 내가 지금 지휘자를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물론 지휘자도 인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휘를 하는 곳에 오는 사람들은 물론 뭐 어느 합창단을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대부분은 성인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 같은 느낌인 거지 누군가를 누군가의 인성과 막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이라고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되게 성격 더러운 사람이 우리 단원으로 있네. 왜 저래? 인격 파탄자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과 무던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 그런 거는 그냥 사회생활인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사회생활 하면서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뭐 있다라는 게 함정이지만. 약간 나는 그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그게 내가 누구를 뭐 인도하고 막 지도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지식 전수적인 부분에서는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가 재밌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된다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가르쳐 준 거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약간 그런 진짜 선생님이 된다라는 거는 나도 생각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성격상 못할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참 떠들었네요. 12시 20분.
일이란 건 하기 싫어요. 나도 내일도 일을 해야지. 오늘도 아침에 일을 했고 어제도 일을 했었고 이번 주부터는 진짜 이제 낮 시간에 좀 일도 많이 해야 돼요. 이번 달 오늘 이제 가서 하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내용에서 지금 이제 급하게 당장 열흘 후인 25일까지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만들어야 될 것들이 일단 많아요. 만들어야 될 것들도 많고 월요일에 작업했던 내용들 중에 1차적으로 일단 수정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오늘 컨펌한 내용으로 어제 작업한 내용을 최종 수정을 해서 완성시키는 게 1번. 그리고 나서 25일까지는 이제 할 게 많죠. 만들 게 많아요. 내일 학부모 상담하러 가요. 세상에나 학부모 상담이라니 최악이잖아. 그러네. 선생님이 되면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잖아. Shit. 최악이야. 뛰어내려야지. 진짜 최악이구만. 얘기를 또 이제 많이 했더니 딱 그 목에 또 이물감이 올라온다. 근데 아까도 뭐 트위터나 디스코드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병원을 갔다 오고 나서 딱 그 이물감이 다행히도 그냥 그 약간의 목이 부은 염증으로 인해서 부은 현상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이미 안도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때 따뜻한 물을 마시고 푹 쉬고 내일부터 약을 잘 챙겨 먹으면 됩니다. 아프면 아니 아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물감이 슬슬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병원 갔다 온 썰도 좀 방송에서 풀라고 했는데 딴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2시간 동안 엄청 떠들었어 우리. 썩 가세요. 알겠어. 2시간 동안 엄청 떠들었네.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재밌게 떠들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빨리 갔어요. 맞아요. 진짜 빨리 갔죠. 뭐 아쉽지만 이제 오늘은 방송을 해야 되긴 하겠네요. 약간 이물감이 살짝 올라오는 게 말을 많이 하긴 했다라는 느낌이야. 2시간 떠들었으니 말 많이 했지.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 목 관리하기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2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어 라는 게 친구랑 2시간 수다를 떨어도 야 좀 힘들다 많이 떠들었다 잠깐 쉬자가 나올 정도인데 2시간 동안 스트리머가 수다를 떤다는 건 글씨를 보고 나 혼자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참 힘든 일이지. 안 아픈 아저씨가 되어서 오세요. 아픈 아저씨. 누가 아저씨야? 어딜 아저씨라고 알고 있어. 자식이 말이야. 몰라요? 그래 나도 몰라. 방종이니까 이 시간이야. 너는 걸려들었단다. 어서 오렴. 2분의 1의 확률이 난다. 쉣. 자, 오늘의 방송 컨텐츠 어김없이 모닝콜 대전입니다. 오늘은 심지어 2분의 1의 확률. 내가 깨워주냐? 펭귄이 깨워주냐? 가자! 가보자고. 그래 가보자고. 아니. 할 말이 있는가? 설정했죠 솔직히. 뭘 설정해? 똑같이 2분의 1 확률이었지.
자,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일 원래 일어나려는 기상 계획 시간이 몇 시입니까? 내일 8시죠. 8시. 오케이. 8시. 8시 반 모닝콜. 8시 반이면은 뭐 8시에 일어나니까 무난하잖아. 8시 반. 그래요, 해보도록 하죠. 씻고 나서 바로 오케이, 오케이. 해야겠네요. 아, 8시에 일어나서 바로 씻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8시 반에서 9시 사이.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하지 말고 본인 원래 스케줄이 있으니까 8시 반에서 9시 사이 씻고 준비되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모닝콜을 해주시기 좋아요. 바랍니다. 좋아요. 아, 오늘까지 총 3전 3승의 베니 교수님입니다. 아, 참고로 어제는 오늘이지. 오늘 아침에는 모닝콜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순멜님이 정확하게 7시 반에 딱 전화를 주셔가지고 일어났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건 설정했죠, 솔직히. 여보세요 했는데 아니 안 설정했어요. 여보세요. 네 고마워요 이러는데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내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걸 듣고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소리 들리죠? 왜 안 걸리시는 거야?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끊고 그냥 디코 채팅으로 고마워요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막 크크크크크크 하시더라고. 그러고 아침에 잘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일 7시 7시란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모닝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컨텐츠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고요. 12시 반이니까 다들 슬슬 이제 주무시러 가시고, 수요일이니까 좀 직장인들은 힘든 타이밍이죠. 다들 조금 힘내서 내일 힘내고 수요일 수요일 지나가고 목요일 오면은 이제 주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만 힘냅시다. 우리 끝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일 아니구나. 나 내일 휴방이지. 내일 휴방, 목요일 휴방, 수, 목 연속으로 정기 휴방일입니다. 디코에서 트위터에서 보도록 하고, 정기 방송은 금요일,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금요일 날 정규 밤방송 날 제가 휴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낮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낮에는 가볍게 저챗하고 볼다이크, 로스트아크 볼다이크 신규 대륙 나온 곳 이제 스토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디스코드에서 만납시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잘 자요. 안녕.